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남성입니다. 오늘은 제 아내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중소기업 만년 대리로 수년간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대학 시절 같은 과 후배였습니다. 제가 첫눈에 반해 아내를 쫓아다녔고 그렇게 반년 정도를 쫓아다녀 아내와 연애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대학 시절부터 따뜻한 성품과 배려심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내 덕분에 큰 싸움 없이 오랜 기간 연애를 할 수 있었죠. 저는 대학 졸업 후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취업했고 아내에게 프로포즈 했습니다. 아내를 너무 사랑했기에 가진 건 별로 없었지만 빨리 가정을 꾸리고 싶었습니다. 아내는 흔쾌히 제 프로포즈를 받아주었고 저희는 다음해 봄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와 결혼 생활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행복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고생시키기 싫어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집에서 집안일을 하며 내조를 해주길 원했습니다. 돈이야 제가 열심히 벌면 되니까요. 그래서 아내는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주로 집에서 절 기다리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결혼 후 1년 뒤 저에게 큰 축복 같은 새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저와 아내를 똑 닮은 아이가 생겼다는 것에 너무 행복했죠. 저는 아내와 우리 아이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고 제가 바라던 대로 저와 아내를 똑 닮은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기쁨도 잠시, 저와 아내는 현실적인 문제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바로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제 월급을 가지고 양가 부모님 조금씩 용돈 드리고 은행 대출 빚 갚고 또 생활비에 쓰고 약간의 저축을 하면서 전략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벌이는 마냥 똑같은데 아이가 태어나니 돈 들어가는 게 한두 푼이 아니더군요. 그리고 첫 아이인 만큼 다 좋은 것들로만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 업무 외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고 주말에는 배달 알바를 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를 고생시키기 싫은 책임감으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1년을 회사와 여러 가지 알바들로 가득 채워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쉬는 날이 없이 일을 하려니 몸이 점점 망가져가는 게 느껴지더군요. 그리고 아내의 걱정도 날로 심해졌고 가족들과 함께할 시간이 줄어드니 행복감도 줄어들어 가끔 현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바를 그만두고 회사 일에만 열중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버는 돈으로 아내가 열심히 전략해서 살림을 해보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3살쯤 되던 해 아내는 친정에 아이를 맡기고 나가서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더군요.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저는 아내가 밖에 나가서 일하면서 고생하는 게 싫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는 아이도 커가고 어린이집도 학교도 보내야 하는데 당신만 일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아직 젊으니까 자기도 나가서 뭐라도 해서 살림의 보탬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반대를 했지만 아내의 간절함과 설득 끝에 허락했고 대신 서빙 일이라든지 힘든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아줌마 써주는 곳이 맞지 않다고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아내는 알바 자리를 열심히 구했고 작은 동네 카페에서 알바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결혼 전에 입버릇처럼 나이 들어서는 동네에 카페를 차려서 오는 손님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꿈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비록 사장은 아니지만 알바로라도 카페에서 일을 하는 게 좋았는지 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대학 졸업 후 거의 바로 저와 결혼을 하게 된 거여서 그게 아내의 첫 사회생활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니 괜시리 미안한 마음이 생기더군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열심히 아내를 외줘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원래 오전에만 잠깐 일을 했는데 그렇게 몇 달을 일하고 나니
아내의 실력에 일치월장했고 좋게 본 사장님이 풀타임 근무를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저한테 얘기하면서 상기된 표정과 기뻐하던 표정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사실 풀타임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아무리 장모님이 아이를 봐준다고 하더라도 아직 아이는 엄마가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려고 했지만 아내의 표정에 쉽게 반대를 할 수 없어서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풀타임 근무로 바뀌고 나서는 제가 퇴근 후 아이를 돌봤습니다. 혼자 아이를 돌보다 보니 아내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이 더 커지더군요. 그동안 도와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도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올 시간이 지났는데 집에 오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아 걱정스러운 마음에 아이와 함께 외출 준비를 하고 아내가 일한다는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아내가 일을 시작하고 카페에는 한 번도 찾아간 적이 없었습니다. 카페이지만 아내의 일터이고 제가 가면 아내가 불편하고 눈치가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아내가 예전에 말해줬던 카페 이름과 대략적인 위치를 기억해내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위치에 카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핸드폰으로 그 카페를 검색해봤는데 이상하게도 그런 카페는 없더라고요. 저는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감이 잡히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할 수 없이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집에 와 있었고 어디 갔다 왔냐며 어제 핸드폰 충전을 안 하고 자서 그런지 배터리가 없어 핸드폰이 꺼져서 연락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감 때쯤 단체 손님이 우르르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마감이 늦어져서 늦게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카페 이름과 위치를 다시 물어봤습니다. 제 기억이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가 다시 말해준 이름과 위치는 제가 기억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당신이 전화도 안 받고 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와서 지금 갔다 오는 길인데 그런 카페는 없던데? 라고 말했고 아내는 엄청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런 아내의 표정을 보면서 안 좋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대체 이게 뭐냐며 솔직하게 말하라고 그동안 카페 알바한다고 해놓고 어디 가서 누구랑 뭘 한 거냐고 따져 물었어요. 아내는 사실 식당에서 서빙 알바를 하는데 제가 걱정할까봐 카페에서 일한다고 한 거라고 말했고 저는 또 바보같이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회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장모님이 케어해주고 계셨고요. 저는 술을 잘 못 마시기 때문에 맥주 한 잔만 마시고 열심히 사람들의 장단을 맞춰주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앞으로 지나가는 아내와 어떤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요. 저는 내가 이제 맥주 한 잔에도 헛것을 볼 만큼 취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는 일을 하고 있을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여자의 뒷모습을 보는데 누가 봐도 제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들고 있던 가방은 제가 작년 아내 생일에 선물해준 가방이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맞다고 확신했고 가게 밖으로 황급히 나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둘의 뒤를 바짝 쫓아갔습니다. 그 둘은 아주 화기애애해 보이더군요. 또 자기라는 호칭을 쓰더군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은 동네의 한 무인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고 그 자리에 멈춰서서 아무것도 못한 채 멍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갑자기 사라진 저에게 계속 연락을 해댔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모텔로 들어가서 좀 전에 들어온 남자랑 여자랑 몇 호실인지 알려줄 수 있냐고 물었지만 알려줄 수 없다는 대답과 함께 그대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텔 앞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곧 집에 가야 하는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니 아내와 어떤 남자가 모텔에서 웃으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내와 저는 눈이 마주쳤고 아내는 팔짱을 빼며 저에게 여긴 어쩐 일이냐며 물었습니다. 저는 화를 참으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하라고 했고 아내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정적이 흐르다가 아내의 옆에 있던 남자가 아내 대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저와 미영 씨는 문센에서 만난 친구예요. 얘기도 잘 통하고 나이 또래도 비슷하고 처지도 비슷해서 친하게 지내다 보니 그만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남자는 부인이 본인보다 잘 나가는 사람이라서 대신 육아휴직을 쓰고 집에서 살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둘 다 집에서만 있다 보니 말도 잘 통하고 끌렸다고요. 그리고 제 아내는 대학생 때 절 만나서 저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나보니 저에게는 없는 부분이 그 남자에게는 있어서 끌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순수하고 착했던 아내의 바람에 충격을 받았지만 아내를 용서해줄 생각이었습니다. 바보같이 말이죠. 이번 한 번뿐이니 용서해주겠다고 했죠. 하지만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너무 섣부르게 결혼을 한 것 같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아이는 저보고 키우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직장이 없으니까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결국 이혼 소송으로 번지게 되어 어렵게 저희는 남남이 되었고 아이는 저희 부모님께서 키워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혼하게 되었고 이혼 과정에서 그 남자의 부인과도 안면을 트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의 부인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주냐며 이혼을 해주지 않아서 얼마 후 아내와 그 남자는 헤어졌다고 했다는데 모르죠. 정말 헤어진 건지 숨기고 만나고 있는 건지는요. 그리고 저는 지금 그 남자의 부인과 그 남자 몰래 연애 중입니다. 누구든 공평하게 죗값은 받아야 하니까요.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